익산 지역 지금 부동산 미분양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요. 예. 지금 돈의 물량의 3분의 1이 지금 익산 집중돼 있어서 부동산 걱정이 좀 큰데 어떤 상황일까요? 예, 그러니까 뭐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분양도 한 1,108가구 2025년 4월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그 전북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고 특히 악성 미분양은 아파트 준공이 다 끝나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게 한 보니까 225 정도 225호 정도 되더라고요. 225호. 예, 225호 정도. 그래서 전주가 예를 들면 현재 미분양이 된 게 316세대 정도더라고요. 근데 그 익산 군산이 가장 많은데 특히 익산이 미분양이 가장 많은 수준이고 이건 분명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뭔가 너무 과잉 공급됐다고 하는 거죠. 예. 뭐 그래서 지금 미분양이 많아지니까 이 발생되는 문제는 이제 지역의 주택 경기가 당연히 안 좋아지고 부동산 중개업 하는 분들도 폐업하는 분들이 많고요. 네. 예, 실제로 또 뭐 우리 대표적인 건설회사인 제일건설도 부도가 났고, 부도났습니다. 예, 또 짓고 있는데 흉물스럽게 도심 한가운데 서 있는 짓다 말고 지금 서 있는 아파트들이 한 세네 곳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주택 시장 전체와 지역 경기에 상당히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익산이 별명이 회색 도시예요. 예부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되나요? 짓다만 아파트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 지금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지금 뭐 양도세, 취득세 등의 부담을 완화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과공급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세컨드홈 특례 지역 뭐 이런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뭔가 부동산 이렇게 이주택 흔히 말해서 임대업을 하시거나 뭐 조금 나쁘게 말하면 투기하시는 분들이 익산에 미분양 많으니까 거기에 사면 양도세는 50% 면제해주고 다른 뭐 종합부동산세나 뭐 이런 세금들도 이렇게 상당히 면제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제가 알고 있기로 익산은 그 전에도 주택이 너무 많이 이렇게 인허가가 되면서 많아져가지고 실제 분양받는 분들의 한 30% 가까이가 예부 투기 세력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더 투기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미분양이 조금 해소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또 가져오는 이유는 어떤 다른 또 안 좋은 점은 지역의 실제 수요자들에게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함으로 인해서 또 부담을 주게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이다. 그래서 좀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주택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잘 해야 되는 정부에서 또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국토부 장관도 되셨잖아요. 그래서 주택 정책이 우리 이재명 정부가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또 이런 지역에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좀 미분양 아파트들이 서울에 투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혜택 줄 테니까 가서 지역에 가서 투자해라 이렇게 하는 게 일시적인 미봉책일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주택의 어떤 문제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과공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인데 문제는 또 익산에 신축 물량이 또 나온다고 하던데요. 신축 물량이 뭐 인허가 됐던 것들이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신축 물량이 나오는 것도 이게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영등동 가장 좋은 곳, 그러니까 가장 위치가 좋은 곳의 아파트 중에 한 1,200세대 되는 곳 중에 200세대 정도가 비어 있다고 하는 뭐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아파트가 하나의 단적인 사례고 여러 그 한 20년 정도 된 아파트, 근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들조차도 비인 아파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를 간 거죠. 근데 자신의 집이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한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새 아파트로 갔고 그리고 기존 아파트가 팔려야 내가 대출을 일부 해결하고 또 새 아파트로 가서 받은 이 대출의 어떤 이자들을 한 20-30년 내야 되는 건데 내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있고 또 내 아파트의 실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익산은 기존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그러니까 내 재산 가치가 대단히 떨어지고 일단 새로운 아파트들로 갔는데 그런 대출 부담과 생기는 것과 함께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계속 공급되다 보니까 뭔가 또 미분양은 늘고 있고 그래서 주택의 어떤 그 전체 익산의 주택 시장 전체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익산의 부동산 문제 해법은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이제 낡은 아파트들이 이게 비어가는 곳들은 저는 일정 정도 재개발. 뭔가 재개발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 재개발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일단 행정에서 최대한 더 많은 노력들을 좀 같이 기울여주는 게 필요하고 네. 또 아까 그렇게 많은 곳들이 빈다고 했잖아요. 기존의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좀 공공 매입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매입해서 이주 노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아하. 청년 예.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좀 양질의 아파트를 조금은 좋은 그 조건으로 네. 이분들이 살 수 있도록 주거를 좀 지원하는 문제 아하. 뭐 이런 것들과 함께 그리고 지금 새로운 곳들이 이제 아파트 신규로 지어진 곳들도 있지만 기존의 어떤 주택지구들을 네. 어떤 그 사회 인프라 시설들을 좀 더 잘 정비해주고 그래서 기존의 주택들이 공동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같이 함께 가야 될 좀 일인 것 같아요. 예. 지방 정부가 남는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해서 낮은 임대료로 청년이나 이주 노동자를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익산에서 특히 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우리가 그 농촌에 일하러 오는 노동자들이라든가 또 유학 오는 분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상당히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주거 여건이 대단히 열악하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청년들도 뭐 내 집 가지기가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좀 해나간다고 하면 기존 그 아파트들 공실이 어느 정도 좀 해결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